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38번째랑 같은 작가입니다. 낭만주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고요. 조금 짧은 시입니다. 제목은 The Rainbow. 우리 교재로는 첫 행을 그냥 제목으로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제는 The Rainbow. 무지개죠, 무지개.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레인보우. 비하고 보우. 보우는 뭐 절하다, 구부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활이란 뜻도 되죠. 뭔가 구부러진 아치 형태의 모양을 보우라고 하는 빗물이 만들어낸 활 정도로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고, 무지개란 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란 단어하고 지게가 옛날 말로 문을 뜻하나 봐요. 물의 문이라는 우리 한글 어원도 갖고 있는 시적인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무지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가 짧아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중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의 이미지와 시 내용에 걸맞는 그림과 실제로 필사한 내용 같죠? 이 시 내용을 한번 이미지로 검색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 글씨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고.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뛴다. 무지개. 윌리엄 워즈워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뛴다. 내 삶이 시작할 때 그랬고, 남자가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야지.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시절이 자연의 경애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죠? 구행의 짤막한 시입니다. 뭐 명언이랄까요? 격언에서 가끔 등장하는데요. 요 7행에 있는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는 남자의 또는 어른의 아버지. 요 문구를 어디선가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이렇게 돼 있어요. My heart, 내 마음은 leaps up, leap, 펄쩍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이고, 우리 마음과 심장과 관련돼서는 두근두근거리다 느낌의 단어죠. 우리 그전 시에서 플러터라고 있었죠. 날개가 퍼덕거리다, 파닥거리다, 펄럭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과 관련돼서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다의 단어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워저스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장은 My heart leaps up, 내 마음은 뛰고 있네 이렇게 되죠. when이야 할 때. I behold, behold 하면 바라보다, look at 의 의미의 옛날, 옛 어투의 문장이고요. 보다도 있으니까 듣다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hear나 listen 말고요. heark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arken. 여기에 귀 기울이다. 예끌투 문장으로 두 단어 behold와 hearken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 무엇을? behold의 목적어죠.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내 가슴은 뛰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행부터 5행까지 볼까요? so. 똑같이 첫 단어가 같은데요.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So 동사 주어하면 뭐뭐도 그렇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랬었네. 그 다음에 4행은 is. 그러하네. So be it. So will be it. will이나 shall 정도가 생략돼서 미래 시제를 뜻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럴 것이네. 이 느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열거해 놓은 형태입니다. 뭐 했을 때 그랬었네. When my life began. 내 삶이 시작할 때도 그랬었네. 그랬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앞에 내용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라고 했으니까 내 삶이 시작했을 때도 내 가슴은 뛰었었고, so is it now. 지금도 뛰고 있네. 내 심장이. I am a man. 내가 man이 되었을 때. 화자는 워즈워스니까 남자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뭐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5행.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내가 늙게 된다면 될 경우에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늙어서도 내 가슴은 뛸 거야 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 어렸을 때나 성인이 돼서나 아니면 노년기를 맞아도 항상 자신의 심장은 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면 심장이 뜁니까? 일단 볼까요? 그 다음에 Well,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그렇지 않으면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에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이 있는데 나를 죽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죠. 직역하면 let me die.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는 죽겠소 라는 걸 약간 부드럽게 완곡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 같죠. let me die는 일종의 완곡 어법, 유페미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용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완곡 어법, 유페미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를 들면 죽는다 die 대신에 pass away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돌아가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유페미즘이라고 합니다. 렛미다이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유명한 구절이죠. 격언으로 The child, 그래서 대문자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저스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the man,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의 아버지다. 그 다음 마지막 8구행 볼까요?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could wish, 뭔가 희망한다, 바란다라는 표현 쓸 때 I wish 가정법 이런 거 아마 문법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은데요. 뭐 하기를 약간 귀여운 느낌이죠.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니까 내 시절이 투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느낌의 문장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되기를? To be bound. To be bound 했으니까 bound는 과거분사죠. 그죠? bind, 묶다. 요 단어의 본래 과거분사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묶여져 있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each to each. 각각 또는 아마 시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는 매일매일을 each to each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everyday의 느낌으로요. 매일매일 항상 무엇으로 묶이냐면 be bound by natural piety. piety 하면 어떤 독실함, 경건함 이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연의 경외, 자연의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시절이 묶이기를 바란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절이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보통 be bound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be bound by가 나오긴 했지만 be bound 하면 뭐 확실하다. 그러니까 묶여있다, 꼼짝 못하다의 느낌으로, 어쩔 수 없다의 느낌으로 이제 확대돼서 뭔가 반드시 뭐뭐 하다의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죠? be bound는 뭐뭐에 묶여있다 해서 뜻으로 출발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굉장히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니까 내가 심장이 뛰었는데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내가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노년에도 그럴 것 같다. 아니면 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정도로 굉장히 무지개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고, 어렸을 때 그런 가슴 떨림이 성인이 돼서도 느껴지니까 아이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무지개를 보고 순수하게 느끼는 감정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죠. 워저스는 스스로도. 그래서 자신은 이런 자연의 무지개와 같은 경외로움으로 매일매일 항상 자신의 살아갈 시절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느낌으로 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주제문 볼까요? 아이고. The poem conveys the ideal that nature can inspire all of us, no matter the age, to feel great joy. 대답해서 끊으면 되겠죠. 이 시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아이디어를, 사상을. 뭐냐면 자연이란 게, 자연이 can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사상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하도록? 컴마가 있고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고요. No matter the age가 to feel great joy, 아주 큰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자연이란 게. 근데 no matter the age, no matter 하면 뭐뭐와 상관없이 느낌의 표현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아까 3행부터 5행까지의 어렸을 때도 무지개를 보고 뭔가 심장이 뛰었고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no matter the age는 3행부터 5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Further, the joy inspired by the nature is the something that many of us lose as we age. 약간 부연 설명일 것 같은데요. 더욱이 이제 전까지가 주어네요. joy, 기쁨. 근데 어떤 기쁨? inspired by nature, 자연에 의해 고무된 영감을 받은 기쁨은 something that, 데디아의 어떤 것이다. 뭐냐면 many of us, 우리 대다수가 lose, 잃게 되는 어떤 것이다. 모함에 따라서 as we age. 여기서 age는 동사로 봐야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대다수가 잃게 되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기쁨이다. 자연의 소중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inally, the poem illuminates the ideal that children understand nature as a source of joy better than adults do. 최종적으로 finally, the poem illuminates the ideal that, 이것도 첫 문장이랑 구문이 비슷하죠. 이 시는 illuminate, 조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사상을. 뭐냐면 children understand nature, 아이가 자연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근데 as 다음에 지금 a source of joy 라고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뭐뭐로서가 좋을 것 같아요. 자격의 의미로. 기쁨의 기원, 기쁨의 출처로서, 소스로서 자연을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better than adults do.
성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 그래서 요 문장은, 마지막 문장은 아무래도 격언과 같은 문구 있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한 걸로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것? 그러니까 순수성을 강조하고 천진난만함, 어떤 편견이 없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격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른이란 말도 옛날 서동요인가요? 뭐 얼다, 정을 통하다 라는 단어에서 와서 정을 통한 사람, 사랑을 나눴던 사람에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어른이 그 어원이긴 하지만 또 어른어른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막연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른하면 어울리다 또는 뭐 얼싸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어른이 돼야지 특정하고 어른이 된 건 아니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 뭐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다 보니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고, 어른은 또 어리 큰 사람 해서 뭔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